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였죠. 지난 1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이 됐는데요. 총 금액은 1,810억 원입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서 우선 내년에 이 정도 규모로 잡혔고요. 이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내년에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4.3 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영훈 국회의원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월 4.3 특별법이 개정된 것을 두고 완전한 해결이란 표현을 썼었는데요. 물론 21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제주 사회 전체의 기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좀 섣부른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과거의 국가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선 가해자인 정부의 완전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과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의 명예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특별법 개정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담았을까를 놓고 봤을 땐 글쎄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4.3 피해 보상금의 의미가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인데요. 4.3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지급이 될 것이냐가 정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여기 팡팡 뉴스에서도 다뤘었는데요.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보상 지급 기준과 금액 그리고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는 조만간 유족 설명회를 거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4.3 당시 희생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업군 등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하고요. 또 유족회에서는 희생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차별이나 차등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의롭다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데에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요. 참고로 당시 오영훈 의원실 측에선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차등 지급 방식을 거두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알려졌는데요.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이 차등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진남 국장은 유족회 측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값을 차등화하면 되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직접 행안부 측에 전화를 해서 이런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차등 지급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서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차등 지급 방식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등 지급이 아니라면 정의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은 용역 결과와 그리고 유족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 보완 입법에 담기게 되는데요. 오 의원에 따르면 이달 중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특별법 보완 입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돼서 심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영훈 의원은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집권 재심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아울러 특별법 보완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제주 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4.3 배보상 문제는 4.3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과거사 배보상의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마침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지 이번 정기국회를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첨단은 줄이고 주택은 늘리고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러니까 JDC가 제주시 월평동 일대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일단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환도위는 심사에 앞서 단지 부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토지 이용 계획이 단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심사 보류의 이유였습니다. 네, 이 제2첨단 과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 지역은 산업 구조가 농업인 1차 산업과 그리고 관광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이러한 산업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JDC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문화 콘텐츠 기술, 환경공학 기술 등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변경된 토지 이용 계획을 들여다보니 연구시설 면적은 줄어들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 그런데 이 계획들이 변경된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네, 해당 부지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해 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홍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더 늘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JDC는 기존 저류지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추가로 필요한 저류지 면적을 연구시설 면적을 줄여서 확보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창건 의원은 첨단과학기술단지라면 연구시설이 더 많아야 하는데 연구시설을 줄이고 단독주택을 왜 늘린 거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시설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32.5%나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중수도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수도 시설이라는 건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화장실이나 또 조경 용수, 공업 용수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인데요. 제2첨단 과기단지 하수 예상 발생량이 하루에 2,300톤 정도인데 이 중 10%가 조금 넘는 250톤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하수로 다 내보내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창건 의원은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건설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중수도 비율을 20에서 30% 정도를 요구하면서 왜 첨단 과기단지에는 10%만 요구하느냐며 일종의 특혜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부지가 산업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죠. 네, 같은 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충령 의원은 산업단지라면은 접근하기 쉬운 평평한 지대가 적합할 텐데 왜 굳이 비탈진 급경사지를 부지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비교적 토지 가격이 낮은 땅을 사들여서 이걸 개발해서 비싸게 되팔려는 땅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은 그렇지 않다며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연계해서 규모의 경제를 염두에 둔 부지 선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의원은 부지 인근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고 또 교통안전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첨단은 시대적인 변화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뜻인데요. 첨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